자, 17번 토지 가격 특징을 묻는데, 자, 이 토지의 특성,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과는 다른 우리가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우선은 토지 특성 중 영속성이죠. 영속성에 의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됐을 때 이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 가격이라고 합니다. 좁은 의미의. 자, 그럼 이 영속적인 기간이 또 분할할 수 있습니다. 기간 분할의 가능성에 의해서 우리는 또 사용 수익의 대가 또는 용익이라고 하죠. 용익의 대가로서 임대료로 표시돼요. 그래서 이 협의 가격과 임대료를 합쳐서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가의 3방식 배울 때 가격 구하는 방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또 토지는 또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또 권리의 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그 2번 지문에 보시면은 소유권 또 뭐죠? 기타 권리의 가격이다.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격이라고 해요. 즉, 이 지문은 하나의 동일 부동산에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여러 권리 이익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각각의 권리 이익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가격, 임차권 가격, 보증금 가격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또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속해 있는 당연히 지역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역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영속성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과거, 현재 및 장래에 걸친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또 항상 변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개별성에서 부동산 가격은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기가 쉽기 때문에 사정 보정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또 개별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자, 1, 2, 3, 4는 다 맞아요. 그래서 5번 보면은 불안전 시장 하에서, 자, 밑줄은 균형 가격 형성. 이게 틀렸죠. 자, 여러분,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형성이 곤란해요. 균형 가격 형성이 곤란하니까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한 감정평가 가격이 균형 가격을 뭐한다? 대신한다는 거죠. 5번 정답. 18번 부동산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감정평가에서의 부동산 기준 시점은, 자, 감정평가 의뢰를 기준하니까 틀렸네요. 아까 뭐가 됐죠? 우리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1번 정답. 2번은요, 아까 2번은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 부동산에 있을 때는 그 각각의 권리의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요거 설명했죠. 아까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격. 여기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2번은. 3번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에,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가 있어요. 자, 제5조를 보면은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에요. 제5조는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다. 시장 가치 기준 원칙. 자, 그래서 이 5조의 1항을 보면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뭐한다? 결정한다. 이때 시장 가치는 뭐예요?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 가치인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정 가격으로 사용하거든요. 적정 가격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적정 가격이 아니라는 거 주의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맞는 지문이고 4번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다. 자, 이런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담보 능력, 임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하방 경직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4번 설명. 5번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지만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것을 우리는 가격의 뭐라고 하죠? 매개적 기능. 가격의 매개적 기능. (307페이지에) 25번 문제로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대한 설명이죠.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은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고 또 이 부동산 가치는 가치의 형성 요인에 영향을 주면서 발생 요인을 거쳐서 또 가치에 영향을 주죠. 이게 계속 뭐가 돼요? 반복이 돼요. 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에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을 하는데 이때 이 가치의 발생 요인이죠. 자, 우선은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크게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요인이 있어요.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요인이 있고 이 법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요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상호 작용해서 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자, 이 수요에 1번 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구매 능력이 있는 실질적 수요를 뭐라고 한다? 유효 수요라고 하죠. 유효 수요. 자, 또 수요에는 또 유용성, 효용이 있죠. 부동산에 관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자, 유효수는 실질적인 구매 능력을 가진 수요인데 부동산을 뭐가 있다? 구매할 의사, 살 의사도 뭐 해야 돼? 있고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뭐도 있어야 돼요? 지불 능력도 있어야 뭐가 된다? 유효 수요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2번 상대적 희소성은 토지의 효용, 효용을 증진을 통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측면의 개념입니다. 상대적 희소성. 그래서 이 공급에서 나오는 상대적 희소성이다.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는 희소성이 나타나죠. 부증성에서 또 용도의 다양성에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택지 조성 공급은 가능한데 그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를 뭐라고 한다?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자, 3번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 요인 중, 자, 밑줄 읽었습니다. 한 요인만 작용해도 가치는 발생. 밑줄. 여기 틀렸죠? 여러분, 요 유용성 요 하나만 작용해서 가치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이 가치의 발생 요인들이 상호 결합을 통해서 가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수익성 부동산에 있어서 효용, 유용성은 수익성을 중심으로 두고 있고 권리의 이전 가능성인데 이전성이죠. 알프레드 마샬은 이 법률적 측면에서의 이전성도 우리는 가치의 발생 요인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권리의 이전인데 즉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통제의 정도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완전히 이전된다는 걸 말합니다. 일부만 가면 안 돼요. 완전히 다 이전돼야 됩니다. 자, 3번 정답이고, 자, 2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자연적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 또 소유권의 법적인 특성도 대상 부동산의 효용,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효수요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 틀렸죠.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한다. 지불 능력이 있어야 돼요. 2번 정답. 3번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상대적 희소성이고 효용은 부동산에 있어서의 용도에 따라 주어지는데 이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뭐죠? 우리는 쾌적성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수익성이 공업용 부동산은 뭐죠? 생산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5번 부동산의 가치는 이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들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상호 결합 밑줄. 자, 310페이지에 33번 문제로 합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에서의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이 부동산 요거죠.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한 설명인데 중요한 가치 판단의 전제가 되는 원칙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죠. 부동산 가치는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인데, 자, 여기에는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이 있죠. 자, 토대가 되는 원칙. 자, 토대가 되는 원칙으로서 변동 예측이 있어요. 내부가 있죠. 또 내부 또 외부. 자, 대내적인 공간의 원칙으로서 내부적 요인이라는 원칙이 있고 대외적인 공간에 대한 원칙으로서 외부적 요인에 대한 원칙인데, 자, 이 내부에는 균형, 기역, 수익, 체증, 체가,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을 가끔 지문에 보면 이걸로 또 나오죠. 잉여 생산성의 원리. 자, 외부적 요인으로서는 적합, 경쟁, 외부성, 외부 효과죠. 외부성의 원칙. 자, 우선 시험에는 변동이 중요하고 균형, 기여, 수익 배분, 적합, 경쟁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우린 정답 지문은 요 두 개를 제일 많이 묻는 거다라는. 작년에 또 요 두 개를 출제했고 2년 전에는 또 요 균형을 또 출제했습니다. 하여튼 정답은 균형 적합에서 단골입니다. 자, 1번 질문 볼까요? 자, 균형의 원칙이란 내부 구성 요소인데, 자, 얘기거든요.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 노동, 토지, 자본, 경영 등 이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이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있어서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하여튼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균형이 위배돼요. 예를 들면 부지와 건물이 부적응한다든지 설계, 불량, 과잉 설비, 과소 설비가 나오면은 또 균형에 위배가 돼요. 그럼 부동산 가치가 오히려 하락을 하는데 이것을 무슨 감가라고 하죠? 기능적 감가다. 하여튼 기능적 감가가 나타난다. 자, 1번 보면은요, 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유용성이 최고가 되는데 그걸 무슨 원칙? 내부 원칙. 내부 원칙이죠. 내부 맞는 집은. 2번 적합의 원칙이란 대상 부동산이 그 주위 환경에 적합해야 유용성이 최고가 된다. 이거는 무슨 원칙? 외부. 적합은 외부 원칙.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고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뭐 해야 된다? 적합을 해야 돼. 그래서 주택은 주거지역에, 상가는 상업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이 적합에, 외부 환경에 적합에 위배된다. 즉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못한다. 예를 들면 공업지역 안에 주택이 있으면 공업지역에 어울리지 못하죠. 그때 주택 가격이 뭐한다?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는 뭐가 발생한다? 경제적 감가가 발생해요. 자, 2번 맞는 질문이고 3번 기여의 원칙은 복합 부동산의 가격은 구성 요소의 기여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기여도 미추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의 배분법 토지 건물로 결합된 복합 부동산에 있어서의 그 구성 부분 기여도에서 배분법은 기여의 원칙, 균형의 원칙과 관련해서 배분법은 기여 균형과 관련이 있는데 자, 이때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의 어떻게 돼요? 공헌도 또는 기여도. 예?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의 공헌도, 기여도를 합한 것이다. 뭐가 아니냐면은 생산비를 합한 것이 아니다. 기여도를 합한 것이다. 4번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은 한계 수익점 판단한 배분법. 배분법과는 관련해서 배분법은요 기여 균형과 관련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수익 체증은요 건물을 지을 때 경제적 측면에서의 건물의 적정 층수가 몇 층이냐 그때 수익은 극대화가 되는 게 몇 층이냐 이걸 판단하는데 그거에 바로 뭐죠? 한계 수익점이에요. 한계 수익점. 한계 수익점 판단과 관련인데 다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죠. 자, 예를 들어서 토지에 1층, 2층인데 비용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3층을 증축을 하고자 해요. 증축을 하고자 하는데 이 3층의 이 일부분이 전체의 부동산 가격이나 수익 획득 정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냐. 그래서 이 증축에 있어서 비용을 추가로 투입을 해도 좋은가 나쁜가. 추가 투자에 있어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수익 체증도 마찬가지죠. 건물이 10층이 수익이 극대화되는데 9층이면 한 층 더 지어야겠죠. 추가 투자의 적직부 판단과 관련한 원칙, 요 두 가지 원칙이죠. 자, 4번 정답. 수익 배분의 원칙이죠. 요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잉여 생산성의 원리인데, 자, 생산 요소가 있어요. 노동, 자본, 경영, 토지가 있는데,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자, 이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수익에서 뭐에 대한 노동, 자본, 경영에 대한 대가를 먼저 어떻게 돼요? 배분을 해요. 요거는 뭐죠?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 움직일 수 있는 생산 요소인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 경영에 대한 대가를 먼저 배분을 해주고 나서 남아있는 게 뭐죠? 나머지를 뭐죠? 잔여. 이 나머지 수익을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하라는 원칙이 수익 배분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은 토지 잔여법에 있어서의 성립의 근거가 된다. 하여튼 잔여란 말이 떴다 하면은 수익 배분입니다. 자, 35번 문제로 갑니다. 가격 원칙 박스를 봅니다.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 지역은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주거지대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오래되어 황폐화된 흉물스러운 공장 건물이 몇 채 있는데 여기에 불량 청소년들이 몰려들어 비행이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부 환경에 적합하지 못해서 주택 가격 하락하죠. 그런데 서울특별시에서는 공장 건물 및 부지를 수용해서 도시공원을 조성했더니 쾌적성이 높아져서 주택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하죠. 외부 환경에 이번은 적합했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외부 환경의 적합과 관련해서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입니다. 적합의 원칙 3번 정답. 36번 시점 수정,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한다. 이 얘기거든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이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돼요. 그래서 기준 시점이 필요하다. 이것은 변동의 원칙이고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됨으로써 또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물리적 감가고 또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사례 물건의 거래 시점의 가액을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정상화시켜주는 작업을 시점 수정인데 시점 수정의 근거 변동의 원칙과 관련했어요. 1번 정답. 자, 37번 연결 기능적 감가는 균형의 원칙, 경제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 기준 시점 필요는 변동의 원칙. 5번 정답. 38번 동일한 효용을 가진 여러 부동산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이 선택되고 이 가격이 다른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원칙은 뭐 대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접,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간접 관련이 있는 원칙, 간접적으로 우리는 관련이 있는 원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요, 공급의 원칙과 대체의 원칙인데, 그래서 대체의 원칙은 아까 그거죠.
부동산의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격이 가장 싼 거, 또 부동산 가격이 동일하면 유용성이 가장 높은 걸 선택하는 게 무슨 원칙? 대체의 원칙. 이것도 한 3번, 그 질문 3번 출제했어요. 자, 40번 문제로 갑니다. 자, 틀린 겁니다. 대체의 원칙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체의 조건이 나오고 있죠. 대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상호 간 또는 부동산과 일반 재화 상호 간의 용도, 효용, 가격면에서 뭐가 우리는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대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1번 맞는 지문이고, 균형의 원칙에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자, 밑줄은 외부 환경,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나왔어요. 외부 환경 밑줄. 외부 환경이 떴다 하면은 균형이 아니야, 적합이야. 키워드다. 내부 구성에서 떴다 하면 균형. 외부 환경 뜨면 뭐? 적합. 2번 정답. 그래도 시험에나 틀린다. 야, 큰일 납니다. 하여튼 정답을 제일 많이 묻는데. 3번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구성 요소, 요 부동산의 구성 요소, 토지 1층, 2층, 3층, 이 구성 요소 이 부분이 전체를 보는 거죠. 이 구성 요소가 전체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큰 사용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불합의 가능성 등이 성립 근거가 되는 특성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도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고 경쟁이 있으므로 초과 이윤이 소멸되고 대상 부동산은 그 가격에 적합한 우리가 가격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경쟁의 원칙이죠. 여러분 경쟁은요, 즉 부동산 가격은 대체성 있는 부동산 간의 뭐를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초과 이윤만 또 뜨면은 무슨 원칙? 경쟁의 원칙. 초과 이윤이 있으니까 경쟁이 발생하고 초과 이윤이 소멸되니까 경쟁도 없어져요. 변동의 원칙은 자연적 특성인 영속성, 용도의 다양성, 위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되죠. 변동의 원칙과 관련있습니다. 자, 41번 문제.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수익 배분의 원칙은 뭐죠? 토지 잔여법의 성립 근거. 변동은 기준 시점, 균형은 기능적 감가, 적합은 경제적 감가와 관련인데, 자, 4번 보세요. 내부 구성 요소 또 떴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최유효용이 된다는 점에서 최유효 균형은 최유효용 원칙과 관련이 있다. 직접 관련인데 이거 무슨 원칙?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떴으니까 무슨 원칙? 균형. 적합이 아니라 균형. 4번 정답. 자, 기회의 원칙은 인근 토지를 매수해서 필지를 합병하거나 이 기존의 건물을 이렇게 증축을 하는 경우에 추가 투자, 추가 투자에 있어서의 적부를 판단하는 건 무슨 원칙? 기여의 원칙. (4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보기와 같은 형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감정평가 이론상의 부동산 가격 원칙인데, A 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 결과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지역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A 지역에서 개발업자가 고급 주택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 해당 고급 주택을 평가한 가격이 건축 비용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말은 고급 주택 가격이 어떻게 돼요?
많이 하락을 한 거죠. 뭐죠?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거 지역에 적합하지 못해서 고급 주택 가격이 건축 비용에도 미치지 못해서 하락을 한 거죠. 뭐 외부 환경에 적합하지 못했잖아요. 경제적 감가가 발생했어요.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적합의 원칙. 45번 문제로 갑니다. 옳은 것은 부지와 건물 등 구성 요소 간의 적응. 구성 요소 간의 적응. 자, 부지와 건물 등 구성 요소 간의 적응 따지는 건 기능적 감가 나타내는 뭐? 균형의 원칙. 1번 균형의 원칙. 2번 토지, 자본, 노동 및 경영의 각 생산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총수익은 이들 여러 가지 요소에 배분되는데 자본, 노동 및 경영에 배분된 목 이외에 남아있는 잔여 금액은 그 배분이 정당하게 행하여지는 한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귀속된다는 것을 무슨? 수익 배분의 원칙. 기여가 아니라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3번 부동산의 유효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에 속한 지역 환경에 적합. 여러분 지역 환경에 적합도 써. 적합의 원칙이죠. 적합의 원칙. 자, 초과의 이유는 경쟁을 야기하며 경쟁은 결국 초과인을 감소, 소멸시킨다는 것은 초과인을 떴어. 경쟁의 원칙. 5번 부동산 가격도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가격 형성 요인이 변화함에 따라 상호 인간관계, 원인 결과 인과관계의 변동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게 변동의 원칙. 변동의 원칙 개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동산 가격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형성 요인인데 이 형성 요인은 일반 경제 사회의 여러 가지 요인이 부동산의 상태 및 가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도 있고요. 또 뭐가 있다? 일반 요인이 지역에 국한되고 그 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결합돼서 지역의 부동산 상태 및 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요인이 있고 또 우리는 토지 건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 조건들에 뭐가 있다? 개별 요인이 있어요. 이 부동산의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가치 형성의 몇 대인? 3대 요인. 이게 상당히 복잡 다양하거든요. (46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 최유효 이용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 합법적 이용, 그리고 최고의 수익을 경험적 증거로서 창출하는 이용 4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정할 수 있다. 자, 알프레드 마샬의 최유효 이용 판단 4가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맞는 질문.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인데 균형을 이루지 못한 과잉 부분. 자, 여러분 과잉 부분 하면 뭐가 돼요? 과잉, 설비 또는 과소설비가 나타나면은 기능적 감가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해요. 자,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 2번 정답.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위치가 고정된 그 입주와 그 부동산을 둘러싼 인근 환경에 영향을 고려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대체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대체 관계에 있는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 사례 수집과 관련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측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현재의 상태보다는 장래의 활용 및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한다. 그래서 장래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은 과거고요. 장래로 가는 건 수익환원법. 47번
옳은 것은 기여의 원리란 부동산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의 생산비를 전부 합한 것. 자, 생산비를 합한 것이 아니라 공헌도 기여도를 합한 것. 1번 틀린 질문. 부동산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은 그것이 시장 수요와 일치되거나 주변의 토지 이용과 어울릴 수 있을 때 높은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는 원리. 어울릴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주변 환경과 어울려야 가치가 높고요. 어울리지 못하면 경제적 감가가 발생해요.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입니다. 2번은 적합의 원칙. 3번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결정된다는 거요.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죠?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이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이 수요 공급의 원칙은 이 가격의 이중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4번 부동산이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 적절한, 여러분 결합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균형의 원칙입니다. 균형의 원칙. 자, 예상의 원리는 예측의 원칙입니다. 부동산의 가치거든요. 자, 여러분이 앞 시간에 배웠는데 부동산 가치 개념의 근거인데 여러분 부동산 가치 앞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어빙 피셔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유형, 무형의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이때 장래에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이 뭐가 가능해야 돼? 예측이 가능해야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의 원칙과 관련했습니다. 5번 정답. 48번 가격 원칙 묻습니다. 공인중개사 갑은 아파트 매수 의뢰자에게 110제곱미터형 아파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아파트는 1984년에 사용 승인받은 아파트로 최근에 건축된 유사한 아파트에 비해서 화장실은 한 개 적고 냉난방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져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뭐죠?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고 있어요. 기능적 측면에서의 감가가 발생했어요. 부지와 건물이 적응하지 못해서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는 건 뭐가 돼? 균형의 원칙. 5번 정답. 49번 부동산 가치 판정에 가장 유용하게 이용되는 가격 원칙 중 연결 잘못된 것 가치. 자, 이런 부동산 가치 개념 근거는 예측의 원칙 맞습니다. 기준 시점 결정은 변동의 원칙.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 요 아까 기여의 원칙과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경제적 감가는 적합, 기능적 감가가 균형. 토지 잔여법의 성립 근거는 수익 배분의 원칙. 50번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연립주택을 놓고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매매 가격, 연립주택 매매 가격 결정을 고민하던 중에 인근에 연립주택이 제곱미터당 10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고 이를 기초로 두 사람이 흥정을 한 후 거래 가격을 결정해서 계약을 맺었다. 자, 여러분 사례 부동산을 수집해서 거래 가격 맺었죠? 사례 부동산 수집에 있어서 대체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대체의 원칙. 2번 정답입니다. 51번 감정평가의 분류 및 부동산 가격의 여러가지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관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일필이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의 저촉이라서 수용이 될 경우에 저촉 부분에 대해서 보상평가를 할 때는 뭐를? 일필이 토지 전체를 기준하죠. 아까 여러분 일필이 토지 전체를 기준해서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이 부분을 보상평가하는 것은 무슨 평가? 부분평가. 부분평가라고 해요. 자, 이 얘기 있죠.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에 있어서의 가격은 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 공업용지 가격보다는 뭐하다? 비싸다. 그 이유가 왜 그 비싸요? 상식적으로 비싸지 뭐. 도심이 땅값 비싼데. 예? 아니 공업용지니까 쌀 텐데 여기 더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심 지역에는 집가가 비싸니까 뭐를 이용해야 된다? 상업용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공업용지를 이용했다는 얘기죠. 그럼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를 선택을 하면은 이 포기된 것의 가치를 반영을 해야 돼. 상업용지가 비싸죠. 그러니까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 가격이 비싸다. 무슨 원칙? 기회비용의 원칙.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포기된 것의 가치를 반영을 하라는 원칙을 기회비용의 원칙이죠. 그래서 기회비용의 원칙 1번 정답. 작년 시험에는요, 균형, 적합을 냈고요. 2년 전에 또 균형을 냈거든요. 그리고 22회사에는 가치의 발생 요인을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시험에는 앞 시간에 배우셨던 가치와 가격의 개념과 그 관계, 올해는 그쪽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 잘 해두시고, 또 만약에 여기서 또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가격이라서 두 문제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출제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은 부동산을 평가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되니까 중요한 지침이잖아요. 그래서 출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제를 좀 제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자, 가치와 가격의 개념 관계, 그리고 가치 원칙, 이 두 가지는 공부하고 꼭 들어가셔야 돼요. 자, 잠시 쉬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53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